여름방학을 지나서 이제 벌써 9월이 됐는데요. 9월에 좀 한숨을 좀 돌릴까 했더니 바로 추석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. 추석하면 사실 다들 며느리들이 좀 고민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. 바로 시어머니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저도 사실은 뭐 신혼 때부터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고요. 지금은 시어머니랑 잘 지내고 있지만 처음에 신혼 때는 저도 사실 고민도 많았었고 시어머니를 대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던 때도 있었답니다. 결혼 10년 차가 될 때까지는 사실 그전에도 시어머니와의 어떤 마찰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약간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친구들도 성격이 잘 맞는 친구가 있고 잘 안 맞는 친구가 있잖아요. 무조건 뭐 시어머니가 성격이 나와 잘 맞는 성격일 수는 없는 거니까요. 성격도 어느 정도 시어머니와도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. 저도 사실은 시댁에서 처음에 잘 해보겠다고 신혼 때 가자마자 시댁에 첫 연휴를 보낼 때 가자마자 사실 설거지를 제가 하겠다고 열심히 막 등 돌리고 설거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. 친정에서는 사실 저도 귀한 딸로 자랐고 정말 물 한 방울도 안 마치고 엄마가 해주는 거 곱게 얻어먹다가 이제 결혼하고 시댁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시댁 식구들과 다르게 등 돌리고 혼자 설거지를 하는데 살짝 서럽기도 하고 살짝 눈물이 나기도 하고 되게 감정이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. 그때부터 약간 시댁에서 내가 지금 이런 분위기에 되게 적응하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한 게 내가 조금 인정을 받지 못해서인가? 그리고 뭐 시댁에서는 너무 내 마음을 몰라주네? 약간 이런 감정을 가지면서 약간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막 좋게 시작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제가 시어머니와의 어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시어머니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면 좋을지 그런 유형별 공략법을 슬쩍 알려드릴까 합니다. 시어머니 중에서 가장 이제 겁나는 스타일이 잔소리를 계속하는 스타일이 좀 있으세요. 계속 잔소리를 하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저희가 아이들한테 잔소리 하듯이 계속 이것저것 잔소리로 좀 되게 힘들게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시어머니 스타일마다 좀 다르신 것 같아요.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거의 말이 없으신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많이 고민을 안 하긴 했는데 시어머니 어떤 잔소리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며느리들을 많이 봤습니다.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 이제 엄마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선은 먼저 긍정적인 대답을 짧게 하는 게 가장 잔소리에는 약간 효과적이더라고요. 네, 어머님 알겠어요 등등의 어떤 긍정적인 말들을 먼저 했을 때 그 잔소리가 약간 짧아지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긴 잔소리가 좀 늘어지지 않는다고 할까요? 그거는 뭐 저희도 사실 아이들하고 대할 때도 마찬가지이기도 한데 어머님한테도 저희가 어머니 이거는 뭐 좀 이렇지 않아요를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도중에 이야기를 다 듣지 않고 말대답을 했을 때는 더 이야기가 길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선은 네 알겠습니다 먼저 성긍정으로 이야기를 한 후에 나중에 이제 별도로 정말 어머니 의견에 약간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어머님이 기분 좋으실 때 살짝 어머님 저는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등등이 어떤 자신의 의견을 조심히 이렇게 내비치는 정도로 보여주면 어머님도 이제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. 종종 시어머니들이 약간 잔소리까지는 뭐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더 심하게 간섭까지 하시는 시어머니들도 종종 계세요. 특히 신혼 초에 아들이 이제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불안한 마음에 계속 간섭으로 이제 드러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인데요. 이럴 때는 사실은
이거는 며느리가 해결할 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남편이, 아들인 입장인 남편이 나서서 중간에서 약간 중재해주는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이런 경우는 사실 남편이 어머니께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아요. 이제 우리가 한 가정을 꾸몄으니 우리가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라는 어떤 굳건한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좀 이제 마음을 좀 놓고 좀 지켜봐 달라 하고 이제 남편이 약간 아들 입장에서 이제 잘 이야기를 드리면 어머니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수긍을 하고 좀 이제 간섭이 좀 줄어들기도 하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며느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형일 수도 있어요. 노인정형이라고 제가 좀 정의를 해봤는데요. 어머님들이 며느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, 말 그대로. 우리 집안 사람으로서 인정해주는 데까지는 어머니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더라고요. 며느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, 내가 약간 투명인간 아니야? 뭐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약간 어머니가 나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니야? 라고 좀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런 상황들은. 이럴 때일수록 먼저 나서서 어머니 용돈을 먼저 챙겨드리거나 아니면 그 집안의 어떤 행사를 먼저 좀 챙기거나 하면서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빨리 개입되는 모습을 좀 가족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을 때 어머님이 좀 인정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용돈을 사실 다달이 소액으로 조금씩 드린다 하더라도 항상 며느리 이름으로 남편 이름보다는 며느리가 직접 챙겨 드린다라는 느낌으로 며느리 이름으로 입금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. 뭐 봉투에 담아서 연휴라든지 이럴 때 챙겨 드리는 것도 직접 아들이 전달하기보다는 며느리가 나서서 어머님한테 뭐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면서 먼저 전달 드리는 게 아무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, 이제 며느리 챙기는 사람이 우리 며느리밖에 없구나 라고 이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며느리가 먼저 좀 챙겨보는 게 어떨까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저도 직접 그렇게 해보니까 어머님이 오히려 더 잘 해주시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.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이런 꼬인 마음을 풀기 시작하면 한없이 잘 풀어지는 게 관계 회복이더라고요. 저도 한때는 어머니와 좀 오해가 생기기도 했었고 조금은 서운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감정들보다는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려야겠다, 잘 지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더 많이 드는 이런 시기가 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리 뭐 고부 갈등으로 고민을 하고 있으시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팁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연휴 때 행복하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곧 다가오는 추석 때, 올해 추석 걱정하는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즐거운 행복한 추석이 되셨으면 합니다. 자나윤TV 다음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로 방송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공감 꾹 눌러주시고요. 구독도 부탁드릴게요.